지방을 먹어야 지방이 탄다는 생각 때문에 무작정 탄수화물을 제한하는 분이 계시나요? 알고 보면 그렇게까지 힘들게 하지 않아도 자유롭게, 오히려 가리지 않고 먹으면서도 지방을 태우는 방법이 있거든요. 오늘은 음식을 제한하지 않고 의지와 노력 없이 자면서도 지방을 태우는 체질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저희 구독자, 꼭꼭 사용자분들도 폭식이나 먹토 등으로 음식과의 망가졌던 관계가 회복되시고 오히려 음식을 먹는 게 귀찮아지는데도 나도 모르게 저절로 지방이 빠지는 경험들을 하고 계신데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건지 스포츠 영양 코치 맹군과 함께 얘기 나눠볼게요. 이번에 저희가 꼭꼭핏 2기술을 진행합니다. 이 기술을 먼저 예약해주신 분들 덕분에 딱 7분만 선착순으로 받으려고 하니까 고정 댓글에서 확인해주세요. 요즘 지방만 태워주는 그런 똑똑한 다이어트들이 많잖아요. 스위치형이나 저탄고지처럼 이게 정말 가능한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 몸이 동작하는, 그러니까 지방을 빼는 메커니즘을 잘 모르셔서 무작정 운동하거나 굶는 다이어트 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바디 프로필을 준비하면서 2주 동안 탄수화물을 덜 먹고 지방을 더 먹는 이러한 저탄고지 식단과 거기에 간헐적 단식을 병행하여 2주 만에 무려 6kg을 감량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지방을 더 먹는데 살이 더 빠지는 건가요? 핵심은 결국 혈당이에요. 즉 혈당 인슐린을 낮춰야 하는 거죠. 인슐린은 저장 호르몬입니다. 혈당이 올라가면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해서 포도당을 세포로 보내는데 이때 남은 에너지가 지방으로 저장됩니다. 또한 인슐린이 높을 때는 지방 분해가 억제됩니다. 그래서 이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키토시스 상태로 진입하는 겁니다. 우리가 탄수화물을 섭취하게 되지 않으면 포도당이 부족해지면서 간에서 지방을 분해해 케톤체라는 대체 연료 생산해서 몸이 지방을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지방 연소 모드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키토제닉이랑 간헐적 단식 병행을 거의 1년 넘게 했다가 막 포기했다가 한 5번은 넘게 다시 시도했는데요. 그때 저는 케톤 측정기까지 사서 썼잖아요. 맞아.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밤에 잠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잠을 못 자니까 단 게 더 땡기고 그러다가 폭식이 또 터지는 그런 현상이 계속 반복됐어요. 이게 문제는 케토시스 상태에 돌입하게 되면서 우리 몸은 당연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졸이 증가하면서 각성 상태를 유지하게 되고요. 이게 불면을 일으킵니다. 거기다가 탄수화물 섭취가 부족하면 멜라토닌이 줄어들어요. 저는 잘 자려고 탄수화물을 챙겨 먹다가 결국 또 탄수 폭식이 터지더라고요. 한 3개월 정도부터는 이 탄수화물에 항상 무너졌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또 죄책감 느끼고 거기다가 막 친구들이랑 약속 가거나 뭐 여행 가거나 하다 보면 결국 또 폭식이 터져서 이런 먹토 등을 하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느꼈어요. 맞습니다. 결국 사실 이 지방만 태운다는 다이어트들의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개인의 환경과 심리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흰곰 효과라고 하죠. 인간의 뇌는 금지라는 말을 들으면 오히려 더 원하게 됩니다. 결국 칼로리를 제한하든 탄수화물을 제한하든 뇌는 음식을 그리고 탄수화물을 더 원하고 갈망하게 되는 거죠. 여기다 이런 제한과 금지는 결국 우리 의지력을 소모하게 됩니다. 우리가 의지력이 소모된 상태로 영원히 달달한 것들을 피하고 탄수화물을 참을 수 있을까요? 여기다 더해서 모냥님처럼 다이어트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온 경우에는 뇌가 다이어트를 이미 위험 신호로 학습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다이어트를 시작하기만 해도 뇌가 얘는 또 굶을 거야, 영양 성분이 부족할 거야 라며 경계 상태에 돌입하죠. 이러한 상황이 코르티졸 자체를 급증시키고 다이어트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환경, 즉 호르몬과 뇌 상태를 만듭니다. 우리의 신진대사는 점점 비효율적으로 변하고 살은 더 쉽게 찌고 빼기는 더 어려운 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이미 대사도 망가졌고 이미 다이어트적 사고에 갇혔기 때문에 몸은 계속 살찌는데 나는 계속 다이어트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악순환에 갇히게 되는 거죠. 실제로 다이어트 중인 여성들이 비다이어트 하는 여성들보다 식욕을 느끼는 빈도도 높고 강도도 더 세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은 다이어트를 안 하는 게 오히려 낫겠네요. 근데 이게 안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게 이미 뇌가 음식을 보면 칼로리나 탄수량을 자동으로 계산하고 그게 자동으로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한 회원들을 저도 정말 많이 만나봤습니다. 결국 미친 듯이 운동하고
식단 관리하는 상태로 계속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사실 가장 원하는 몸의 상태는 무엇일까요? 바로 구석기 시대의 조상들처럼 먹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마른 몸을 유지하는 겁니다. 몇만 년 전 조상들만 봐도 다이어트? 이런 건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당연히 환경적으로 식량이 부족했기 때문이죠. 주변에 음식이 없었기 때문에 고열량의 음식들을 보면 우리의 도파민이 팡 터지도록 진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때요?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주변에 이런 고에너지원들의 중독적인 음식을 판매하기 위해서 식품 회사들은 우리를 최선을 다해 유혹하고 있죠. 우리의 뇌는 여전히 구석기 시대에 머물러 있는데 환경은 21세기 패스트푸드 천국인 꼴입니다. 도처에 이런 음식이 놓인 환경에서 우리가 과연 회식도, 친구와의 만남도 모든 걸 포기하고 식단을 지킬 수 있을까요? 대부분 안 되기 때문에 다이어트 실패율은 90% 이상, 비만율은 점점 올라가는 거겠죠. 결국 지속 가능하면서도 인슐린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식습관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궁극적으로 음식에 집착하지 않고 마른 소위 소식자 같은 상태가 되려면 이 음식에 집착하지 않는 뇌를 만들고 더불어 혈당을 낮추고 인슐린 민감성을 높여서 지방을 잘 태우는 몸을 만들어야 되겠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습관을 무려 반년이 넘도록 만들어 왔습니다. 천천히 먹는 습관 자체가 이 지방을 저절로 태우는 키인 혈당과 인슐린의 상승의 폭을 완만하게 만들고 위고비의 주성분인 GLP-1 호르몬을 자연적으로 1.5배 더 분비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결국 천천히 먹는 것만으로 키토제닉과 스위치원의 대사 원리 자체를 어느 정도 저희가 가져올 수 있다는 말이네요. 그렇죠. 물론 단기간 효과는 키토제닉이나 스위치온 등이 훨씬 빠를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환경적, 심리적인 요소를 고려하지 못하는 거죠. 실제로 키토제닉의 실패율은 무려 80%까지 치솟습니다. 6개월 단기 효과는 뛰어나지만 12개월 이후 유지 성공 사례는 3분의 1 이하가 일반적입니다. 여러 연구에서도 식사 속도가 호르몬과 식욕에 미치는 영향이 확인되었는데요. 음식을 빨리 먹는다고 응답한 사람일수록 인슐린 저항성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습니다. 즉 급하게 먹는 습관이 인슐린 저항성과 연관이 되었고, 또한 다른 연구에서는 배부를 때까지 먹는 버릇과 빨리 먹는 버릇이 모두 비만 위험을 높이며 두 가지 습관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비만 위험이 무려 3배 이상 높았습니다. 이처럼 천천히 먹으면 혈당과 인슐린의 급격한 치솟음을 억제할 수 있으며 포만감을 증가시키는 호르몬 GLP-1, PYY 등이 더 많이 분비하도록 유도하며 식욕을 자연스럽게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천천히 먹는 습관을 6개월 이상 지속하신 분들 사이에 음식을 예전처럼 많이 못 먹겠고 배가 금방 불러와서 자연스럽게 식사량이 줄었어요 라는 체감 후기가 많은데, 이는 위의 생리학적 변화와 부합하는 현상입니다. 요약하자면 천천히 먹는 습관만으로도 케토제닉이나 단식이 노리는 혈당 관리와 인슐린 억제 효과의 상당 부분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마루타가 되어서 혈당 측정기를 부착하고 직접 천천히 먹는 게 혈당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혈당 상승폭을 한번 측정해 보았습니다. 3. 시작. 다 먹었어. 밥을 다 말겠어. 저 포만감이 1도 안 느껴져. 끝. 5.1, 5.5. 향이 안 주는데? 진짜 맛이 없구나.
사실 이거 한번 이전에 찍다가 실패했잖아요. 맞아요. 그 맹군이 천천히 먹는 습관이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갑자기 빨리 먹으려니까 진짜 힘들더라고. 그럼 빨리 먹었을 때랑 천천히 먹었을 때랑 어땠어요? 빨리 먹으니까 라면이 훨씬 맛있고, 그렇지만 천천히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빨리 먹으니까 내가 이 맛있던 라면이 짜고 느끼해서 많이 못 먹겠는 거야. 그래서 솔직히 천천히 먹을 때는 한 개를 다 못 먹었어요. 억지로 먹었잖아요. 완전 억지로 먹었죠. 실험 결과로는 맹군이 천천히 먹었을 때 이 혈당 스파이크가 거의 없었네요. 그렇네요. 사람에 따라 어느 정도 차이가 있겠지만 이렇게 천천히 먹으면 대체적으로 혈당의 상승폭이 완만하게 올라가는 게 여러 실험 결과에서도 측정이 됐다고 해요. 결국 이렇게 제한을 하고 의식적으로 의지력을 소모하며 다이어트를 하는 것보다 우리의 습관을 바꾸는 방식이 지방까지 태우는 체질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다행히도 올바른 습관을 들이면 저희는 의지력을 소모하지 않고도 행동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이 행동과학의 결론입니다. 새 습관이 자동화되기까지 걸리는 평균 시간이 66일이라고 해요. 즉, 약 두세 달 꾸준히 연습하시면 어떠한 행동이 자동으로 우리 몸에 습관처럼 굳어질 수 있다는 거죠. 습관이 형성되면 우리 몸은 자동으로 그 행동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다고 해요. 오히려 편안해집니다. 천천히 먹는 습관이 들면 이전처럼 폭식을 하고 싶더라도 몸이 알아서 브레이크를 걸게 되고 달달한 자극에도 둔감해져 단 음식에 대해서도 갈망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는 식욕 호르몬의 안정화와 뇌의 보상 회로의 재훈련에 따른 결과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음식에 대한 생각이 차지하는 정신적 에너지가 줄어들고 그 여력을 삶의 다른 즐거움으로 돌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러한 습관을 만들기 어렵죠. 사실 저희가 꼭꼭 앱을 만들고 나서도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과 정말 많은 얘기를 나누었어요. 직장인분들은 특히 점심시간이나 회식 때문에 내가 여유로운 식사 시간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고요. 또 초반에는 천천히 먹어도 배부름이 잘 안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는 저희가 대사를 회복하는 과정이고 우리가 처음에 대사가 조금은 망가졌기 때문에 포만감을 느끼기 어려운 겁니다. 또 음식 강박을 혼자서 내려놓기 너무 어렵다. 또 본인이 음식 강박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꼭꼭을 사용하시다가 포기하고 다시 다이어트 했을 때와 똑같이 제한된 식사로 돌아가게 되는 경우도 많았었습니다. 이러한 순간들이 겹쳐 습관을 만드는 중간에 포기하는 분들이 계셨던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분들이 중간에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드릴 수 있는 꼭꼭핏을 기획하고 준비했어요. 저희 꼭꼭핏에서는 맹군인 제가 이 습관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고요. 매일매일 꼭꼭 앱을 써서 내가 식사에 온전히 집중하며 천천히 식사하는 것을 체크합니다. 또한 매주 1대1로 제가 60분 동안 만나서 본인의 상황에 맞게끔 습관을 형성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1기수가 여러분 덕분에 저희가 받으려는 인원의 8배수가 무려 신청해 주셨는데요. 이번에 좀 더 잘 준비해서 2기수를 추가 모집하려고 합니다. 이미 2기수를 먼저 예약해 주신 분들이 있어서 7분만 더 받으려고 하니까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확인해 주세요.